가지고 부채를 보자는 거죠. 부채 보면 매입 채무 뭐 85억 정도에서 10.8% 정도 있는데 매입 채무가 35억, 미지급금이 46억 정도 됐고 이거 나머지는 0%대니까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유동금융 부채라고 해서 650억 정도 있는데 사실은 전환사채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뭐 파생상품 부채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갔는데 얘는 다 합쳐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7회차 전환사채 딱 하나고요. 7회차 전환사채 800억. 이게 지금 회계상으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6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800억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동 리스 부채 100만 천 8억. 1%대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37억 기껏해야 뭐 2억 6억 안 봐도 되죠. 끝. 됐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부채는 뭐 7회차 전환사채 800억이 다다. 끝. 1분 만에 부채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 상환 부담이 존재하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7회차 전환사채 단일 건이며 규모는 800억입니다. 7회차 조기 상환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뭐 8회차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하는 거고요. 풋옵션 일자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아마 전량 풋 행사하지 않을까. 왜? 지금 그 전환가가 11,35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6,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너무 딥 아웃 오브 더 머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손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없는 지금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다 하면은 지금 현금이 대략적으로 얼마? 1,300억 정도 있다 그랬고 여기 800억이죠. 이거 빼면 얼마예요? 1,300억이라고 하긴 했는데 장기 금융 상품을 제가 여기서 계산할 땐 뺐어요. 이거 좀 공격적으로 본 거고 보수적으로 한 210억 빼면은 1,1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100억에서 800억 빼면은 얼마예요? 300억 정도인데 아마 수수료랑 경상적인 비용 조금 감안하면은 얼마 정도 남는다? 전환사채 7회차 전환사 대응하고 나면은 한 현금 200억 정도 남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됐죠? 200억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기에 발생하는 현금 유출 수준을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한 22억, 원료 매입에 30억, 급여 20억, 지급 수수료 25억, 연구개발비 45억 뭐 이런 식으로 경상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랬더니 분기 비용이 한 142억 정도 되고 연율화 했을 때 약 한 6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비용이 발생하는데 얘네들 매출도 내고 있는 바이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 유입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0억인데 현금이 들어오는 게 대략적으로 매출이 지금 400억 되니까 400억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출이 한 200억 정도는 보수적으로 최소 잡혀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00억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다 소진된다고.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으로 유지가 되려면 자체적으로 뭐 그 계열 지원, 외부 자금 조달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기업이 돌아가려면 영업이익 흑자가 나줘야 한다. 왜? 부채에서 지금 걱정할 건 없다고. 차입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채에서 상환 부담을 느낄 거는 8회차가 발행되면 8회차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떠나서 경상적인 그 비용, 연간 발생하는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야 된다. 그래서 특히 뭐 에비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진짜 한 400억, 600억 정도 내주면 대박인데 이건 시간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뭐 영업이익 흑자 가자. 그래서 영업이익 흑자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흑자가 났다는 건 그만큼 뭐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 얘가 10억 되다가 50억 되고 50억에서 100억 되는 건 또 금방이에요. 10억에서 50억 가는 것보다 50억에서 100억 가는 게 훨씬 더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만드는 것만 성공하면 1차적으로 좀 고비는 지나갈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걸 감안하면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내로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다. 됐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 흑자가 좀 잘 나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급격하게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봐줬고요. 이렇게 봤을 때 최종 의견을 보게 되면요. 여유있게 800억 발행하지.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따지면 어떤 뭐 경영적인 뭐 의사결정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물랑무님처럼 8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딱 그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7회차 발행할 때 2표가 얼마였냐면 0%였어요. 0% 2표가. 근데 지금은 완전 고금리 시대에 10% 넘는 채권이 시장에 널렸다고요.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0%로는 발행 절대 안 돼. 2021년도에는 초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지금은 3%, 그 다음에 만기 보장 수익률로 보장 수익률은 5%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8회차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럼 현금 흐름상에서 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게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기 유동성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행을 하자라고 아마 경영의사가 결정이 됐을 것 같고, 그게 한 500억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0억에 200억 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쓸 수 있는, 매출로서 발생하는 그 현금 좀 메우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메우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종 의견을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금번 발행하는 8회차 500억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차입이다. 7회차 전환사채 상환 후에 현금성 자산은 200억 정도고 연간 발생하는 현금 유출 고려할 때 실적 개선이 키팩터가 된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유사시에 이수학 지연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사의 그 자체적인 재무구조 대비해서 신용도는 한 단계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지고,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딱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이수에치스 8회차 전환사채 투자의 장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면은, 자, 장점은 뭐냐면 이 매출 규모 측면에서 막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확실히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고, 에브서틴과 파바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출 증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알츠하이머 신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테마로 엮여서 단기 주가 상승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테마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있죠. 주가 변동성은 이 CB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변동성을 위로든 아래로든 높은 게 무조건 장땡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은 건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데 바이오 섹터고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까지 있네? 그러면 얘는 말 다 했죠.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전환사채로 봤을 때 그 전환권의 매력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주가에서 분명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주가 상승하면서 CB에서 매우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바이오 테마에서 뭐예요? 급격하게 주가가 바이오 섹터가 다 상승하면서 이수에치스도 운 좋게 같이 편승하는 그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있다. 그래서 이 전환권에 대한 매력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단점도 그만큼 매우 확실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특성상 사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요. 사업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상향 조정이 생겼기 때문에 전환권 그 리픽싱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 전환권을 평가할 때는 그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환권의 가치를 정하는 변수 중에는 전환가액,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변동성, 그 다음에 그 시간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내재 변동성이 주가의 변동성인데, 그 주가 변동성이 높을수록 전환권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왜냐면 그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위아래로 갈 확률이 큰 거잖아. 근데 아래로 가면 나는 주식으로 안 바꾸면 돼. 그 원금 보장이잖아요. 부도만 안 나면. 그러니까 그 아래로 갔을 때는 원금 보장,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건 내 다수익. 이러니까 이 전환권 자체의 구조가 콜옵션 구조라서 매우 투자자한테 유리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확대되는 게 좋고,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채권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섹터 자체가.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재무 불안감 확대 가능성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얘보다 재무 구조가 양호한데 13%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대안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 분위기상 얘보다 대안이 너무 많아. 얘보다 매력적인 대안이. 그래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 맞고,
근데 반대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도 없어. 지금 이수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도 있어. 그 다음에 담보로 아무것도 자산 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힘들어지면은 추가적으로 담보 제공해서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일단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바이오 섹터에 노출할 수 있네. 그럼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투자 고려해볼 만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그 메자닌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한테도 적합할 수 있고 주식 투자자한테도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분류해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촌뜨기들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PB여가지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잘못되면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8회차 전환사채가 상환일 전까지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한적이다. 장기금융 상품도 있고 유형자산 담보 여력도 있고 이수화학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순수 채권 투자자에게 근데 부적합한 건 맞아요.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한들 그게 전부 다 채권 투자자한테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에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만기가 1년이면 극히 제한적이다, 0%에 가깝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2년짜리 최소 2년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지켜봤을 때 상황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 그래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순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해요? 부적합하다. 연 10% 넘는 채권이 대안으로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 채권 투자자는 요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10% 넘는 채권에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순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순수 주식 대비해서 유리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왜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래로 가면 손실, 위로 가면은 수익인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가면은 원금 보장, 부도가 안 났을 때예요. 부도가 나면 이것도 손실이에요. 근데 아래로 가면, 부도가 안 났을 때 아래로 가면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원금 보장뿐만이 아니라 연 5%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위로 가면은 주가 수익 차익 다 먹으니까 유리한 구조야, 손익 구조가. 그래서 순수 주식 대비해서 유리한 손익 구조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은 주식 투자자한테는 뭐하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문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바이오 시밀러 노출. 왜냐면 이게 좀 좋아요. 이게 변동성은 큰데 알츠하이머 최근에 이슈 많이 됐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관련돼 있는 기업들 막 급등했거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브서틴이랑 파바갈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로스 성장이 가팔라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잖아. 주식 투자하고 싶잖아. 이럴 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CB를 사면 되게 매력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CGV 32회차 전환사채 발행할 때 주식 거래 엄청 됐는데, 이 CGV 주식을 산 사람들이 전환사채를 샀으면, 전환사채를 산 사람들은 여기서 손실 아니야. 나중에 콜 행사하면 돼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안 났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난 거죠. 마이너스 50% 이상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이수에치스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전환사채를 사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혹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8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행 조건도 같이 받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행 조건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발행 조건을 보게 되면 신용등급은 BB 마이너의 싱글 B 플러스라서 스플릿이라고 해요. 스플릿 낮고, 여기서는 낮은 걸 유효 등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의 유효 등급은 뭔데? 그러면은 싱글 B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발행 규모는 500억, 발행 목적은 부채 상환 자금 7회차 CB 아마 풋옵션 행사되면서 요거 상환할 거예요. 발행일은 12월 22일, 만기일은 3년물이기 때문에 2026년 12월 22일. 근데 조기 상환이 2년 뒤인 2025년 12월 22일부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물이라고 봐주면 되고, 이자는 3%인데 보장 수익률은 5%이기 때문에 2년물 풋옵션 행사할 때 만원당 1417.94원, 104.1794%로 지급을 한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환가는 7,000원인데 청약일 기준으로 3명업일 전 2023년
2023년 12월 11일자 기준으로 해서 주가랑 전환가랑 이 7,000원이랑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맥시멈 7,000원이고 만약에 2023년 12월 11일자 기준으로 주가가 낮으면은 7,000원보다는 하향 조정 될 수 있다. 그러면 매력도는 더 올라가겠죠. 전환 가능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 그래서 2024년 1월 22일부터 2026년 11월 22일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고 매출 방법은 총액인수입니다. 잔액인수, 그 다음에 모집주선인데 모집주선은 진짜 위험한 기업들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주관사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총액인수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딱 봐도 부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액인수하는 거고 발행 방법은 구주주 우선 배정. 여기서 핵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주주한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수에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를 기준으로 준다는 거고 언제 기준으로 11월 2일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의 결제일은 이 영업일 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월 2일 기준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10월 31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매수한 주주 그래서 11월 2일 기준으로 이수에치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구주주들한테 한 주당 1,506.8인원을 배정하겠다. 10주 가지고 있으면 15,068.8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주주들은 주관사가 상관이 없어요. 구주주 기준 일자 기준으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그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면 돼요. 100% 다 청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주주 중에서 전환사채를 별로 투자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청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면 일반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일반 매물을 청약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주주 청약일이 당연히 더 빨라야겠죠. 구주주 청약일은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실권 발생한 거에 대한 일반 청약일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